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등린이 등산 가이드 2편 등산 장비편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등산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가이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는 사실 제가 모든 장비를 써본 게 아니어갖고 특정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비교적 등산을 꽤 오래 했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등산을 만약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조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은 굉장히 좋은 취미이고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등산은 사실 운동화랑 운동복만 있으면은 물 한 통 들고 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등산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는 그냥 물 한 통 들고서 물 2통 들고서 인왕산 한번 꼭대기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가 등산을 처음 시작하고 한 2~3달 됐을 때 북한산 의상능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등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티셔츠랑 집에 있는 반바지 입고 심지어 양말도 보시면 등산 양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 차고 있는 버프는 제가 자전거 타던 당시 쓰던 것을 그냥 손수건 대용으로 하고요. 가방은 집에 있던 어머니가 쓰던 거 그냥 갖고 가서 등산했습니다. 의상등산 코스는 그렇게 쉽지 않은 코스예요. 상당히 험하고 꽤 힘든 코스인데도 이런 장비로 충분히 잘 다녔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머렐 트레킹화인데 한 3만원, 35,000원쯤 하는 트레킹화를 제가 예전에 하나 사둔 게 있어서 그걸로 이 신발로 정말 우리나라 산 많이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 신발로 6봉, 8봉도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본 등산로 중에 제일 험한 6봉도 다닐 정도로 아무 무리 없이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대청봉 갔다 온 사진이거든요. 물론 등산을 하는 신었지만 복장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운동복에 반바지에 땀 흡수하는 바이저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창만 있는 것을 바이저 차고 등산을 하고 양말은 안 그래 보여도 좀 비싼 겁니다. 양말을 제가 발바닥이 좀 안 좋아서 양말이 좀 좋은 걸 써요. 이런 식으로 사실 등산을 하는데 크게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선 제일 추천하는 건 등산화예요. 하지만 등산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험한 곳이 아니라면 등산로 70% 이상은 등산화 없이도 등반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등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등산화는 굳이 앞으로 등산을 안 즐기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등산화 하나쯤 있으면은 언젠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매물도를 가서 등대성을 보는데 등산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제주도를 가서 성산일출봉에 오를 때 쓸 수도 있고요. 단풍 시즌에 내장산을 갈 때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은 아마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한 너댓 번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등산 시작하기 전에 하나쯤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화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접지력이 좋습니다. 흙에서도 그렇고 바위에서도 그렇고 등산을 하는 중에 미끄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등산은 기본적으로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등산화 같은 경우는 발 코와 그리고 발 뒤꿈치 부분에 두터운 고무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돌을 차거나 아니면 뒤꿈치로 돌을 찍어도 다치지 않게끔 보호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화는 보통은 발바닥, 밑창이 좀 두껍게 돼 있어서 발바닥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등산을 하거나 뾰족한 곳을 밟아도 발바닥에 피로가 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화 하나쯤은 꼭 사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등산화를 어떤 걸 사야 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전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브랜드든 해외 브랜드든 저희가 알고 있을 만한 등산화 브랜드는 아무거나 사도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등린이를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15km, 20km 대청봉 뭐 아니면은 공룡능선 이런 거 갈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트레킹화도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사도 네,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머렐에서 나오는 35,000원쯤 하는 트레킹화인데 이걸로 Y계곡, 의상능선, 문수봉, 뭐 서울의 험하다는 곳 다 올랐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녔고요. 또 트레킹화라도 꼭 하나 구매하셔서 다니시는 거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꼭 추천해 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사실 취향의 문제여서 제가 추천해 드리기 좀 어려운데 등산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접지력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된 산들이 많고요. 화강암에 잘 붙어있는 접지력 좋은 신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라는 밑창이 적용된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비브람에서 나온 메가그립이라는 밑창이라든지 K2에서 나온 엑스그립이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등산 장비 업체에서 접지력에 특화된 밑창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신발들을 구매를 하시면은 앞으로 좀 미끄러운 곳, 험한 곳, 암릉 이런 데를 다니시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은 캠프라인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 밑창을 되게 선호해요. 다만 아셔야 되는 것은 접지력과 그리고 내구성은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지력이 좋은 등산 밑창일수록요 빨리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갖고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유수의 국내 메이커나 아니면 해외 어떠한 브랜드라도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라고 하면은 저는 등산하는 어떤 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등산 장비라고 하면은 전 바람막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등산은 체온 조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의 능선이나 정상은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붑니다. 물론 잔잔한 날도 있겠지만 도시에 비해서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체온을 급속하게 뺏깁니다. 네, 그래서 감기에 들거나 겨울에는 심지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해발이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0.7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도시보다 6도 정도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은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람막이에요. 굳이 등산 전용 바람막이는 아니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방풍 기능이 좀 있는 옷들을 보통 입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더울 때는 가방에 넣거나 혹은 허리에 둘러서 등산을 하시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나 아니면 정상에 올랐을 때는 바람막이를 입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등산할 때 제가 쓰는 바람막이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앞으로 좀 등산을 오래 할 생각이어서 좀 비싼 걸 샀는데 아크트렉스 스커미쉬라는 모델이고 보통은 이렇게 패킹해서 다닙니다. 조그맣죠? 그래갖고 이렇게 피면은 이런 식의 얇고 가벼운 바람을 막고 그리고 통기성, 그러니까 땀을 잘 배출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등산을 처음 할 때 사시기에는 좀 비싸요.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처음 하시기엔 좀 비싼데 요즘은 스파 브랜드, 그러니까 좀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에서 포켓터블 윈드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한 3만원대 정도에서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한 3만원대 유니클로에서 나온 걸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유니클로를 구매하시는 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비슷한 브랜드에서 이런 포켓터블 바람막이가 나오니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바람막이를 구매를 하실 때는 꼭 모자가 달린 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체온을 가장 많이 뺏기는 것이 머리예요. 그래갖고 모자를 꼭 써야지 체온을 좀 덜 뺏기니까 꼭 모자가 달린 모델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샀던 건데 마모트 거고,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좋고, 이거는 좀 더 적금 모델이니까 좀 더 가격이 쌌었어요. 한 5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건 방풍 기능이 조금 더 좋지만은, 하지만 통기성은 좀 약해갖고 제가 요즘은 잘 안 써요. 네. 뭐 이런 제품 한 5만원 정도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처음 하시는데 이런 전용 제품을 굳이 사지 마시고, 네, 전 집에 있는 거 그냥 방풍 기능이 적용된 제품을 허리에 두르고 올라가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바람막이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은 꼭 하나씩 구비하고 다니시는 거 꼭 추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 중에 하나는 등산 가방이에요. 등산 가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저는 땀 냄새인 것 같아요. 등산하면 땀이 엄청나서 가방에 땀이 엄청 뱄니다. 근데 만약 일상용 가방에 뭐 물통 넣고 도시락 넣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가방은 땀 냄새 나서 버려야 돼요. 평소에 못 써요. 네, 물론 땀 냄새가 많이 안 나시는 분이나 아니면 냄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위생상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등산 전용 가방을 좀 추천을 하고요. 이 등산 가방은 보통 옆에 메쉬로 돼갖고 물통을 수납하게끔 되어 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한 10분, 20분에 한 번씩 물을 마시는데, 네, 그때마다 자크를 열어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서 마시고 다시 넣고 자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물통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꺼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고, 등산을 할 때는 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일반 가방에 스틱을 집어넣으면은 스틱 손잡이가 밖에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등산 가방은 스틱이 용이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고리가 달려있고 묶는 곳이 있죠. 네, 그래서 등산 가방을 좀 추천을 하고요. 또 등산 가방이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중을 분산을 합니다. 책가방 같은 것은 매면은 모든 하중이 여기 어깨에만 오잖아요. 네, 근데 등산 가방은 보통 이렇게 허리를 딱 차면은 골반에 하중이 실리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만약 겨울철 산행이나 아니면 보온병이나 좀 무거운 것들을 등산 가방에 넣었을 경우 어깨로만 지지를 하면요, 진짜 나중에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행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허리 벨트가 있는 것을 하면은 하중이 허리로 분산이 돼서 비교적 상당히 수월하게 산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잘 모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등산 가방이 머리를 보호하게끔, 등과 머리를 보호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을 때 뒤통수가 바위나 땅에 부딪혀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등산 가방을 메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에 좋아서 등산 가방을 메는 것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보통 등산 가방을 그럼 또 어떤 거를 추천을 하냐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또 기회가 있다면 영상을 제작을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 세 가지 브랜드 중에 하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레고리나 오스프리 그리고 도이터, 이 세 브랜드의 가방을 많이들 사용하고요. 가격은 도이터가 그레고리나 오스프리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고요. 예, 그레고리나 오스프리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디자인도 좀 비슷합니다. 도이터는 좀 디자인이 좀 투박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는 미스터리렌츠라는 브랜드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20리터 이하는 이렇게 비싼 브랜드까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등산 가방 용량은 제 기준으로는 저보다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짐을 적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제 기준에서는 봄, 여름, 가을은 20리터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은 보통 뭐 보온병이라든지 스패츠라든지 아이젠이라든지 방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한 40리터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 좀 산행에 적합한 것 같고요. 본인이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타입이다, 혹은 짐을 적게 가지고 다니는 타입이다 하시면은 가감하셔갖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장비는 등산 스틱이에요. 등산을 오래 하려면요, 무릎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골은 소모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연골이 한 번 닳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닳기 전에 미리미리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스틱은 무릎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즉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에 등산 스틱을 항상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하산길에 넘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스틱이 있다라고 하면 넘어지지 않게끔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적으로도 좀 도움이 됩니다. 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스틱을 좀 짧게 해서 하면은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팔에도 좀 나눠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등산 스틱을 처음부터 좀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등산 스틱도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등산 스틱은 브랜드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산 스틱이 등산하는 과정 중에 부러지거나 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믿을 만한 브랜드의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브랜드가 이 세 개고요. 좀 비싸지 않은 모델을 구매를 원하실 땐 슈몬트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그런 경우에 레키의 스틱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레키 외에도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헬리녹스 스틱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제가 등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 가이드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네, 언제라도 그렇듯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